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신용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신용이 나쁠 때의 불이익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료 신용등급 확인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팁을 설명할 수 있으며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함께 볼까요? 이번 차시에 배울 핵심 용어입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TV 권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역 앞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개인 스스로 신용관리를 잘 못하여 불행히도 연체자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곳에 상담을 하러 오신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찾게 되셨나요?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가 이렇게 연체자 신분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일일 인력 시장에서 일거리를 찾아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벗어나려면 신용을 우선 회복해야 하는데 이곳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곳에서 도움을 받아 신용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신용이 무엇인지 신용등급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때는 아무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고요. 그저 책임만을 물을 뿐이죠. 지금을 신용사회라고 하던데 개인의 신용관리에 대하여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신용의 의미. 교수님, 신용이란 무엇일까요?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의미해요. 상거래에서는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믿음의 크기만큼 개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빌리거나 물품 서비스를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신용이라고 표현해요. 즉,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갚는 것을 통칭하여 신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용은 개인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용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은행에서 담보 없이 빌리는 대출금은 물론 신용카드로 빌리는 현금 서비스, 핸드폰 서비스는 신용일까요? 아닐까요? 아무래도 먼저 받고 나중에 지불하니까 신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책을 한 세트 사고 10개월 할부로 갚기로 하였다면 먼저 책을 사서 보면서 책값을 10개월 동안 나누어 내는 것이니 역시 신용입니다. 이제 신용을 왜 빚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신용이 나쁠 때 받는 불이익. 신용카드는 개인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신용이 좋다는 징표를 주는 카드죠. 따라서 신용이 나쁜 사람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니 현금을 늘 갖고 다녀야 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소영 씨도 살다 보면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예, 아플 때나 사고가 났을 때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직을 하게 되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죠.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회사로 가장 좋은 곳은 제1금융권 은행이에요. 제1금융권은 전국의 지점망을 갖고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이랍니다. 제1금융권은 대출이자가 저렴한 반면 돈을 빌리기가 꽤 까다로워 신용이 낮으면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럼 신용이 좀 낮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회사로 가야겠네요. 네,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단위 농수축협 등으로 가야겠죠. 이곳은 제1금융권보다 이자는 좀 비싸지만 신용이 약간 낮아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대출이자가 아주 높은 사채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용이 나쁠수록 더 많은 대출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사회에서는 신용이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신용이 나쁠수록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용이 나쁜 사람은 더 많은 대출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 2015년 5월 은행 금리 기준으로 신용 1등급과 신용 10등급인 사람이 동일하게 1억 원을 은행에서 빌린 경우 연 평균 이자율은 1등급이 약 4.03%로 연간 총 403만 원을, 10등급의 연간 평균 이자율은 16.86%로 연간 1,686만 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려 1,283만 원이라는 엄청난 이자 부담 차액이 생깁니다. 물론 이는 극단적인 비교이지만 신용 등급별로 약 1에서 2%포인트 정도의 이자율 차이가 있으므로 신용 등급을 한두 등급만 올려도 1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많게는 연간 1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용 등급 무료로 확인해보기. 신용사회에서 자신의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일은 필수겠죠? 네. 그래서 제 신용 등급이 낮다면 이를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무료로 신용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용평가 회사인 KCB에서 운영하는 올 크레딧 사이트에서 자신의 신용 조회를 요청합니다. 연 3회 무료로 신용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운영하는 나이스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서도 역시 무료로 신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KCB에서는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작성하여 주는데 이것이 바로 신용보고서라는 것이에요. 신용보고서에는 자신의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을 제시해줍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신용조회를 해보면 다른 사람이 나의 신분을 도용하여 신용카드 발급하거나 대출을 받은 일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느라고 여기저기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누출되어서 누군가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물품을 구매하고 연체를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이러한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제 정보를 조회했는지도 알 수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려면 나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이 핸드폰을 개설하거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신용정보 조회 후 여러분의 신용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핸드폰 개통이나 대출 요구를 거절할 것입니다. 신용 등급 평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신용 등급 높게 유지하기. 나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였는데 신용등급이 높다면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낮다면 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에 필요한 중요한 팁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소형량은 신용등급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무엇이죠, 교수님? 그건 바로 연체예요. 아무리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연체한 기록이 있으면 신용등급은 매우 나빠집니다. 따라서 신용등급을 높게 유지하려면 단 하루라도 그리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일 연체를 하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갚아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연체로 나빠졌던 신용등급이 차츰 좋아집니다.
은행은 한 곳을 정하여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자신의 신용을 쌓아갑니다. 마치 1년지기 친구보다는 10년지기 친구가 더 믿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친구로 말하자면 친구를 폭넓게 사귀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깊게 사귀는 것이 바람직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와 관련해서는 3가지에 유의합니다. 3가지요? 첫째는 신용카드 수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발급받지 않도록 합니다. 자칫 카드마다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달라서 카드를 많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수가 많다고 해서 신용 등급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관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연회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한 개만 정하여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관리도 쉽고 신용카드 거래 실적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거래 실적이 많아지며 신용 등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신용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연체 기록도 없으면 그만큼 내 신용을 증명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역시 친구로 말하자면 가끔 만나는 친구보다 많이 만난 친구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만난 친구의 우정이 깊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신용카드 결제일에 생각보다 카드 대금이 많아 놀랄 때가 있어요. 왜요? 현금은 눈에 보이지만 신용카드는 그렇지 않아 과소비를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체크카드는 물품을 구매하는 즉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어 반드시 통장에 돈이 있어야 물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는 나의 과소비를 통제해 줄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사용 기록은 일반 신용카드를 사용한 기록과 같이 내 신용 등급을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전혀 빌리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나요? 나의 신용을 보여줄 기록이 없으면 신용 등급을 좋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필요하게 돈을 빌려서 쓰고 이자를 내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직업을 갖게 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사용 금액을 매월 결제일에 연체 없이 잘 갚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이 쌓이게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빚을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뜻밖의 신용 쌓기에 실패하게 됩니다. 나의 수입을 기초로 저축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지출하고 있는지를 가능한 매일 기록합니다. 이런 걸 가계부라고 부르죠, 교수님? 맞아요. 특히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고 어떠한 경우에서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다는 것은 연체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되면 모든 금융회사에 반드시 변경 요청을 하도록 하세요. 전부 다요? 그럼요. 모든 금융기관에 연락처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해요. 신용카드 결제일이나 대출 상환일을 깜빡하고 넘겨 연체를 하게 되더라도 금융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개인에게 알려주어 연체 기록이 남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나에게 연락할 길이 없다면 금융회사 담당자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 이외에도 금융회사에서 개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전달받기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 이야기. 개인 신용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절차인가요? 첫째,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모으는 기관을 시비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공적 시비로 한국신용정보원이 있으며 민간 시비로 K12와 나이스 평가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모두 수집해요. 특히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연체한다면 그 연체 정보를 수집하고
연체 기간이 3개월 경과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원 금융기관 모두가 공유하는 전산망에 연체 정보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모든 정보는 개인의 신용평가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와 민간 시비에 제공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민간 시비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개인의 금융회사 거래 정보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비금융회사, 유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의 거래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개인의 신용 등급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를 요청하는 곳에 제공합니다. 교수님,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예를 들면 금융회사에서 고객에게 대출 여부 결정이 필요할 때, 이동통신사에서 핸드폰 개통 여부 결정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사에서 카드 발급 여부 결정이 필요할 때 민간 시비에서 평가한 고객의 신용 등급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신용 등급은 총 10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1에서 2등급은 최우수, 3에서 4등급은 우수, 5에서 6등급은 보통 수준으로 판단하고 7에서 8등급은 주의 등급으로 신용관리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9에서 10등급은 위험 등급으로 신용이 아주 나빠 심각한 연체에 빠져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신용 등급을 확인하고 신용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정리해주신 한국신용정보원 및 민간 시비에 대해 살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은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갚는 것이며, 이 때문에 신용은 개인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하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핸드폰 서비스, 할부 거래 등을 모두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 나쁠 때 받는 불이익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점과 현재 직장에서도 퇴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담보 없이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돈을 빌릴 수 있어도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신용조회 회사인 K10이나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운영하는 올크레딧이나 나이스 지킴이, 카카오뱅크, 토스 등에서 무료로 자신의 신용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 결과는 신용보고서로 제시되며, 신용보고서에는 신용평점과 신용등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관한 정보, 대출 정보, 연체 상황, 신용조회 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조회는 자신의 신분이 도용되어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받은 일은 없는지, 나 몰래 다른 사람이 나의 신용조회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신용등급을 높게 유지하려면 연체를 절대로 하지 않으며 은행 한 곳과 신용카드 한 개를 정하여 오랫동안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자신이 없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전혀 빌리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신용등급이 높아지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여 실행하며 주소지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되면 모든 금융회사에 반드시 변경 요청을 합니다.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공적 시비인 한국신용정보원은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한 곳에 집중시키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회사와 민간 시비에 제공합니다. 민간 시비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회사 거래 정보와 별도로 유통회사 혹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집한 거래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개인의 신용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현대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대출, 신용카드 사용은 물론 각종 공공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경제생활의 대부분을 신용으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용사회에서 신용 없이 살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관리 잘 하셔서 신용 1등급의 서비스를 받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